네, 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예,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실수를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오른손 들고 선서하시겠습니다. 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송미령.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정인신문 과정 기본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대답하실 때 마이크 대고 대답하셔야 되고 이 사건은 관련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고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본인 생각도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좀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하시죠. 네,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검찰 특수본, 경찰,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다 사실대로 진술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항입니다. 오늘 신문 과정은 작년 2024년 12월 3일 기준으로 당시 직책을 칭하면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셨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2023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현재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근무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국무총리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셨습니까? 아닙니다. 6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증인 작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2024년 12월 3일 당일날 그 일정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화요일은 국무위원 조찬 모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7시 30분? 7시 제가 그 시간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 서울 정부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그 아침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마친 후에 울산에서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 부랑 같이 하자고 요청했던 김장당극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수야구장이라는 데 가서 김장당극의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엔 울산시청에 가서 중앙지방협력회의 해서 부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 저희 부의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그 정책 발표를 부지사님들한테 들려주는 자리가 있어서 저희 부의 국장도 와서 발표를 하는 자리라서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울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네. 그 7항은 생략하고 7항 8항 묻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국무회의 참석하시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울산으로 이동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행사는 이제 행안부, 그다음에 농림부, 울산시 공동 주최한 행사였고요. 예, 이 행사에는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 울산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탑승한 비행기는 이상민 장관도 같이 탑승을 하셨죠. 같은 비행기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 예정 같이 그 비행기를 맞추신 같이 그 비행기로 가자고 하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각자 그냥 각 부에서 알아서 네. 시간 맞춰서 준비를 한 거였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이 그 비행 시간이 유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구항 생략하고 10항 그 김장 행사를 마치고 그러면 4시 16시 20분부터 17시 30분경 그 울산시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셨죠. 네, 이 행사에도 이상민 장관이 참석하신 거죠. 앞부분에 참석하셨다가 이석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원래는 그 처음 끝까지 참석 물론입니다. 예정이었고요. 저녁 식사까지 원래는 같이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나항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그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종료하고 네, 이상민 장관 증인 그리고 이 협의에 참석한 그 시도 부지사들하고 만찬이 예정되어 원래는 있었던 거죠. 그랬습니다. 네, 네, 11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작 직전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로부터 저희 장관님,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께서 먼저 가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신 거죠. 이에 가신다고 들었고 그래서 장관님은 저녁을 저희랑 같이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김민재 차관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먼저 서울로 간다고 하던가요? 이유를 말하진 않았고 저희 장관이 서울에 서울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정이 생겨서 인사말 정도만 하고 좀 미리 이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그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일로 서울에 먼저 가야 되는지는 따로 여쭤보시진 않았습니까?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고 장관님 먼저 가신다면서요 정도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시진 그렇죠. 않으셨고. 예,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장관이 행사 도중에 이석해서 서울로 이동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이상민 장관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그 협의의 진행하고 마무리 발언을 증인이 대신 하신 거죠? 진행은 뭐 특별히 제가 할 거는 없고요. 그 마무리 발언을 저더러 하라고 그 우리 행사 중에 차관보고 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셔서 마무리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 그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께서 21시에 들어오라고 하신다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모릅니다. 그러면 혹시 그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상민 장관하고 김용현 장관이 뭐 따로 얘기를 하는 거를 보시거나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아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2항 듣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증인은 서울로 어떻게 이동하셨나요? 울산에서요. 네네. 울산 행사 마치고 우리 직원들 거기 참석했던 우리 직원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울산 공항에까지 가서 울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김포 공항에 내렸습니다. 13항입니다. 그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에 네. 그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가항입니다. 당시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비행기에서 내렸고 우리 수행비서가 용산이라고 전화를 받으라고 우리 수행비서 전화를 줬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부속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들어오셔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그러면 그 통화가 된 것은 증인이 직접 그 부속실장하고 통화를 하신 게 아니고 수행비서가 수행비서가 최초에 전화를 전화를 받아서 받고? 저한테 바꿔준 겁니다. 그 문자 메시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 조사 시 제출한 증인의 문자 메시지로 기록에는 18,554쪽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네. 대통령 부속실장과 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 이제 9시 17분에 네, 증인이 먼저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예.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고 네, 그 답장으로 이제 예. 대통령 부속실장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왔거든요. 예, 저 상황은 9시 17분경에 비행기가 아마 착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제가 전화기를 꺼두었던 거를 켰는데 전화가 오고 있어서 자동 발신 그 문자를 제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냈더니 저렇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라고 써놓은 건 제가 추후에 저 메시지를 보고 입력을 해놓은 것이고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행기 내려서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 수행비서 전화로 다시 온 겁니다. 네, 그럼 14항 가나다를 조금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이제 그때는 그 강희구 부속실장의 전화가 그 증인의 휴대폰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맞습니다. 모르는 예, 번호로 전화가 모르는 오길래 번호입니다. 그냥 이제 전화를 거절하면서 예, 메시지를 그냥 예. 자동적으로 자동 발신 보내게 메시지입니다. 됐는데 네. 이렇게 답장을 받으셨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항도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21시 30분경에 그 증인의 그 수행실장 아니 수행 저희 비서, 수행 비서 최영조 사무관, 사무관에게 강희구 실장이 연락을 했고 예, 그래서 그 수행 사무관이 그 전화를 받아서 네. 증인한테 바꿔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15항 사항 묻겠습니다. 가항 생략하고 사항 묻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강희구 실장이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찾으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두 마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은 김포공항에서 바로 대통령실로 출발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어떤 이유로 찾는지는 여쭤보지 않으셨었나요? 네, 네. 그 첫 번째 통화 내용 첫 번째 지시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증인 그 통화 내역이고 밑에가 조금 보시기 좋으라고 다시 제가 표로 정리를 예. 해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그 2024년 12월 3일 21시 17분 네, 아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저렇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21시 그 37분 경에 이제 그 총리 피고인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이 그러니까 총리께서 증인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시고 계시죠? 이런 제가 먼저 총리님이라고 했고 오시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난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시고 계시죠라는 거는 증인이 대통령실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묻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조금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억나는 것은 언제쯤 도착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10시 10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 말을 말씀을 서너 차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서 이제 빨리 오세요. 얼마나 걸리시나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 맞습니까? 얼마나 걸리시나요라는 것은 아니고 언제쯤 오느냐 뭐 그래서 10시 10분이라고 제가 대답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 12월 3일 날 이렇게 피고인이 저희는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약간 뭐 참석을 이제 독려하는 뭐 이런 의미로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말고 다른 회의라든지 이럴 때 피고인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이제 참석을 독려하는 듯 그런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저희한테 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 네, 빨리 언제 회의에 오느냐? 빨리 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건 처음입니다. 앞에 답변하실 때는 그 피고인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 관련 내용이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저희한테 이렇게 뭐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뭘 뭐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업무와 관련된 것을 질의하시거나 지시를 하실 일이 있을 때는 가끔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의 관련된 건 아니고요. 회의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총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실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네, 사항까지는 물은 것으로 하고 17항 묻겠습니다. 그때 통화하실 때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빨리 오라고 하는지 말을 해주셨나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네, 가항 생략하고 나항 묻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무슨 말씀도 없었다고 그냥 빨리 오라고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전혀 없었던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와서 뭐 빨리 와서 좀 대통령을 말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별다른 이유는 말하지 않고 네. 빨리 오라는 취지의 말만 이제 되풀이하고 맞습니다. 통화가 종료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접견실 CCTV 제시하겠습니다. 22시 03분 51초입니다. 이게 당시 이제 대접견실 CCTV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증인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 증인 있는 쪽으로 제일 안쪽에 이상민 장관 계시고 그 다음이 이제 박성재 장관, 그 다음이 정진석 비서실장, 그 옆이
그 이도윤 수석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저는 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는 이제 김영호 장관 그리고 그 옆에 피고인 그리고 그 다음에 최상원 부총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희가 총리님이 맞나요? 조태열 장관님, 조태열 조태열 네네네, 장관님인 걸로 생각됩니다. 총리님은 안 계셨습니다. 네네. 제가 들어갔을 때. 네. 네. 나ang 묻겠습니다. 그 당시 들어갔을 때 어떤 논의가 오고 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들어갔을 때는 논의가 글쎄 저는 그냥 들어갔는데 인사를 했는데도 아무도 제 인사를 받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여서 저쪽에 가서 앉았고요.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대화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리는 자연스럽게 빈자리 가서 앉으신 건가요? 네, 아니면은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보통의 회의는 명패가 있는데 이건 명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렇게 훑어보다가 이상민 장관이랑 오후에 회의, 그러니까 김장당국이 등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민 장관 쪽으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갔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뭐 비상계엄에 관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혀 저 때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대적견실 CCTV 22시 4분 54초경부터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피고인이 이제 집무실에서 나오시고 뭔가 이제 참석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현 장관이 들어옵니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접견실에서 퇴실하려고 하다가 이제 참석자들이 말리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19항 묻겠습니다. 그 지금 CCTV 보셨는데 이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와서 그 대접견실에 있던 분들한테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가항은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주출입문을 통해서 김영현 장관이 들어오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현 장관이 있는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데 이때 왜 나가시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셨습니까? 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대접견실에 있는 참석자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을 만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걸음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무슨 이유로 되돌아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 조서 그 18,500쪽하고 501쪽 제시하겠습니다. 네, 2025년 8월 3일자 그 증인 특검에서 조사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조사 받으신 내용인데 제 밑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다가 이제 만류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다시 CCTV를 보고 기억을 해보니 그때 조사 받으실 때도 CCTV 보셨었죠? 예, 근데 그래서 예, CCTV를 보고 기억을 해보니 도착해서 의사 정족수가 채워졌던 것으로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김영은 장관과 밖으로 나가 계엄을 선포하시려고 하다가 그 박성재 장관님이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말리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가시다가 되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었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요. 지금 저 상황은 저는 저게 계엄은 전혀 뭐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사후적으로 모든 상황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다는 의미이고요. 저 당시에는 전혀 계엄 관련한 것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숫자가 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은 맞습니까? 아직 다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오시지 않았다. 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누군가 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아직 다 오지 않았다 이런 네. 얘기를 들으신 거는 네, 맞고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들렸으나 그럼 그게- 그때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기억이 나시는 건가요? 네, 사람이 다 오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그건 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다 오지 않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그런 겁니다. 뜻이었던 네. 것으로 생각해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생각이 겁니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온 후에 윤석열이 가다가 다시 방향을 틀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선우도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선언은 잘 기억나지 선우도 기억이 안 않습니다. 났습니까? 네. 그때 그러면 의사정족수 얘기도 있었습니까? 의사정족수라는 얘기는 말이 나오지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럼 네. 아직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아직 다 오지 않았다. 아직 오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라항까지 물은 것으로 하고 20항 묻겠습니다. 그 대접견실 CCTV 22시 5분 35초경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그 상황에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이제 최상목 장관, 조태열 장관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인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다시 22분 05시 35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을 한번 봐주시죠. 증인하고 그때 이상민 장관이 증인한테 귓속말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이때 무슨 대화를 제가 하셨는지 기억이 뭐 때문에 지금 오늘 회의를 하는 거냐라고 여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나가시려다가 들어오고 최상목 장관, 조태열 장관 일어나고 이제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상민 딱 두 장관 글자 말씀하셨습니다. 계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면 조때 이제 이상민 장관이 계엄이라고 해서 그때 계엄 그때 얘기를 계엄 이야기인 처음 거를 들으신 처음 겁니까? 인지하게 됐습니다. 네, 강 물은 것으로 하고 나항 묻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CCTV 보시면. 근데 그러면 이때 상황은 어떠한지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히 저 두 분이 일어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저 때의 말씀이. 그러나 뭔가 대통령을 말리려고 하시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슨 어떤 말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1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그러면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11명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네, 가항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누가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셨던 것은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네. 아직 다 오지 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생각을 여쭙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오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다시 대접견실 CCTV 22시 6분 36초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상민으로부터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비상계엄 아니고 계엄 이렇게만 계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정인?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06시 36분 재생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좀 봐주시죠. 이제 피고인한테 가서 뭔가 귓속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리고 아직 다 오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다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 같고
최상목 부총리가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묻겠습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좀 대통령을 말려보려고 네, 그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20시 그 10분 경에 이제 다시 최상목 부총리가 그 재접견실로 다시 나오는데 네. 대접견실로 나와서 이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 준비가 돼 있다는데 안 된다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지 말라고 이제 만류를 했더니 네.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안 된다는 그렇게 데라는 이해했습니다. 그 혹시 그때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전혀 알 수 없었고요. 저는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안 된다는데 라고 하고 앉으시면서 이야기했던 건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 대접견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 나오고 나서 최상목 부총리가 상당히 뭐랄까 평소에 비해서 좀 약간 흥분한 그런 톤으로 이 상황을 알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몇 사람들한테 물었고 제가 강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 있던 신원식 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한테도 물으면서 아셨어요? 라고 이렇게 몇 사람한테 확인을 했는데 다들 몰랐다고 했습니다. 몰랐다고 했고 최상목 부총리가 그럼 이 모든 거를 김용현하고 의논하셨다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고 총리께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리께서도 나도 반대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대통령이 지금 하시려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막 좀 약간 뭐랄까 되게 당황해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랑 묻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은 집무실에 없었죠. 그때 최상목 장관이 그렇게 집무실 이 이 회의실 대접견실에 네네 네,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대통령을 안 편하게 계신 의견을 막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피고인이 그러면 그 뭐 나도 최상목 부총리가 그렇게 화냈을 때 예, 나도 반대요라고 말하는 거 말고 예. 뭐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말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22시 12분 53초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김용현 장관이 들어와 손가락 하나를 펴면서 들어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손가락 하나를 펴고 국무위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저 상황 기억 안 납니다. 저는 아마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이때로부터 한 2, 3분 뒤인 22시 15분경에 이제 조규용 장관이 오시거든요. 조규용 장관이 오신 거는 기억하시죠? 그 뒤에. 네, 그러면 뭐 대통령실 출입문에서 이제 이 본관 건물까지 거리, 출입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22시 54초 이때는 그 조규용 장관이 이제 대통령실에 도착을 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구성원이 이제 10명이 모인 상황이거든요. 김용현 장관하고 대통령까지. 그래서 결국 의사정족수 11명에 1명이 남은 상황인데 김용현 장관이 이때 들어와서 뭐 1명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말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조금 바꿔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숫자 하나를 표시할 때 다른 사람 뭐 총리나 총리 피고인이나 그 먼저 와 계셨던 분들이 일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나요? 그런 말은 그런 질문도 안 없었습니다. 하셨나요? 네. 네, 조금 더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 남았다 한 개를 표시하면서 들어와서 뭔가 김용현 장관이 그 참석자들 대접견실에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좀 하시는 걸로 보이고 하는 걸로 보이고 이제 최상목 장관 있는 쪽으로 가서 뭔가 또 막 얘기를 주고 받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 최상목 장관하고 김용현 장관이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로 그 김용현 장관한테 이제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장관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다른 분들도 뭐 김용현 장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라항입니다. 지금 CCTV 보시면 그 총리 피고인 앞이나 그 조태열 장관이 앉은 자리 위에 문건이 놓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증인은 이 대접견실에서 그 피고인, 그러니까 총리나 조태열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때 문건이 있는지도 사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조금 봐주십시오. 이제 그 피고인 총리님 앞에 있던 문건하고 조태열 장관 앞에 있던 문건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읽어보는 장면입니다. 네, 묻겠습니다. 그 이때 이 문건을 그 최상목 부총리가 이렇게 읽어보는 장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뭔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뭔가 문건을 읽어보는 기억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때 이 문건에 관련된 뭐 이런 문건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문건을 받으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 문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네, 22시 14분 7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15시 5초에 이제 조기용 장관 들어오시는데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왔던 거는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16분 11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영주 장관 네. 들어오신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그 16시 00초부터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보면 이제 김용호 장관이 이제 오영 장관 오기 전 상황인데 이제 이상민 장관하고 그 연결된 집무실 연결된 문을 가리키고 김용호 장관이 이제 문을 열어보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서 김용호 장관이 나오면서 이제 주출입문을 가리키고 이제 오영주 장관이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네, 묻겠습니다. 24항 나항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 당시에 오영주 장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저 때는 저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네. 대통령이 나오셔서 앉으셔서 첫마디를 시작하시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이 와서 이쪽 저 화면으로는 이쪽에 와서 앉으셨던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증인 조서 18,509쪽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네. 제가 두 번째 문 보시면 당시 모두 오영주 또는 다른 국무위원 한 명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검사가 네. 물었고 그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오영주 장관님을 기다렸다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더 오기를 네.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김용현 장관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 같은데 김용현 장관님이 밖에 계시면서 한 명이 더 오기를 기다렸고 오영주 장관님이 도착하자 대접견실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네. 상황이 맞습니까?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22시 18분 3초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때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문건을 복사해서 김용현 장관한테 나눠주고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이나 증인도 받으셨고 문건을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눠주자마자 김영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접견실에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묻겠습니다. 그 보면 이제 김영현 장관이 문건을 그 복사용 문건을 나눠줬거든요. 거기 계시는 몇 분들한테. 근데 증인도 받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문건 어떤 문건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은 정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그 대통령이 바로 나가셨거든요. 나가셨고 이어서 누군가가 지금 10시 넘었는데 10시로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것이 계엄 선포문이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10시로 돼요. 그 문서에 10시로 10시로 돼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그- 저 무렵에 10시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러면 저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걸 왜 나갔는지 모르는 몰랐습니다. 상태에서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 10시라고 말을 했던 거는 나가시고 나서 근데 나가고 여기 나서. 왜 10시로 돼 있지?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보고 들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계엄 계엄 선포문. 선포를 위해서 나가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예, 거죠. 그래서 바로 대통령 나가시고 바로 이어서 왜 10시로 돼 있지 하니까 누군가가 지금 설마 하러 가신 거야? 뭐 차라리 뭐 녹화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다음까지 물은 것으로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문건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맞네요. 왜 여기 10시로 돼 있다는 거는 문건에 10시로 되어 있다 이런 그쵸?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저는 그러니까 10시로 돼 있는 사실 그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문건 내용이 기억이 사실 안 나거든요. 네. 그 짐작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10시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신 여기 왜 10시 그거는 기억이 돼 납니다. 있지는 기억하시는 네, 거고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게, 비상계엄 선포문에 예, 나중에 선포문에 보니까 10시로 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랑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이나 이렇게 문건을 나눠준 게 22분 18초 한 18분 13초 경이고 이제 보시면 일어서서 나가는 게 한 23초 경인데 예. 이게 한 10초도 채 경과하기 문건 나눠주고 이제 한 10초도 경과하기 전에 나가 버리는데 이제 그러면 문건을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으셨던 거네요. 당연히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참석자이자 국무위원인 증인은 네.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이 증인을 대통령실로 오라고 했는지 예.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윤석열 네. 대통령하고 김영훈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22시 18분 48초경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나갔던 김영훈 장관이 그 집무실에 다시 뛰어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리에 올려져 있던 이제 서류 봉투를 달라고 하고 김영훈 장관이 이걸 집어서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서 김영훈 장관한테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그 증인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게 어떤 상황? 뭐 김영훈 장관이 그러면 뛰어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 뭐 달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뭐 달라 예, 이렇게 했더니 예, 그러면 예. 김영호 장관이 이걸 집었고 피고인이 이걸 건네받아서 김용현 장관한테 전달했던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지금 CCTV 상에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이나 뭐 김용현 장관을 만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때 혹시 뭐 피고인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 오영주 장관 도착 이후에 2분 정도 걸렸거든요. 이렇게 나가기까지.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비상계엄 주무장관인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취지 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주무장관인 김용현 장관한테 안건을 설명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항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이제 오영주 장관이 다 도착했으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말도 들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피고인이 그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서 의견 있으면 대통령께 말씀드려라. 아니 혹은 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피고인은 지금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다,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고 난 다음 이후 시점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이제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하거나 만류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이 대접견실에 나가고 이제 다른 뭐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접견실로 들어왔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다른 참모들도 들어오고 대접견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군가 핸드폰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내용을 듣게 되신 거죠. 이보다 전입니다. 글쎄요, 다 들어왔을 때 들었을까요? 네,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지금 휴대전화로 켰던 것 같고 그때 대통령 육성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중간쯤부터 들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CCTV 22시 30분 08초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참석자들이 이제 자리를 좀 정리를 하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 배치를 좀 바꾸고 자리도 좀 정돈을 하고 (51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옵니다. 네, 묻겠습니다. 요 상황은 기억이 나시니 기억납니다. 그때 그러면 이렇게 그 보면 참석자들이 참석자들이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리를 정리하고 회의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때 그러면 여기 대접견실에 계셨던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올라온다거나 이제 회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포하러 나간 이후에 계속 그 자리에서 이석하지 않고 그러면 대접견실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네.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는데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뭐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건 총리님께는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들, 행사 이런 거를 총리님께 대신 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그냥 뭐 몇 가지 지시들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32분 2초경 재생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이 김정한 실장한테 뭐 문서를 가져와라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42초 상황을 보시면 이제 김정한 실장이 대접견실로 문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 서류를 받아서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 뭔가 얘기를 한 다음에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밝혀진 상황인데 그때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문건에는 내용이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뭐 비상 입법기구 설립 관련 자금 확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뭐 국회나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시에 이와 관련한 말을 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건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특별한 뭐 언어 단어들이 있으면 네. 그게 기억에 남았을 텐데 그 당시가 예산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이야기, 경제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 뭐 예산을 확보해라, 뭐 비상계엄 선포됐으니까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게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22분, 네,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보고 이상민 장관도 이렇게 대통령에서 고개를 내밀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셔서 총리께는 일정 부탁을 하셨고 부총리한테는 경제 관련된 예산과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고 행안부에도 뭐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부처에서 해야 할 주요 미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생각됐기 때문에 그 뭐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질서 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그 언어들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증인 진술조서 18,527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지금 보시면 그 두 번째 답,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생각해 보니 경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에 대한 말을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요. 그러면 예. 이상민 장관한테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경찰을 통해 치안 유지를 잘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진술하셨는데 예. 이게 맞습니까? 예, 저는 그냥 일반적인 행안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시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30이랑 묻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 사항을 국무위원들하고 참모들에게 하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저는 근데 그렇게 꼼꼼한 뭐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그 계엄을 선포하고 제가 너무 순진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선포하고 오셔서 그냥 각 부처에서 소관 업무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해라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증인한테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한테는 거의 끄트머리쯤에 농식품부는 그 물가 관리 잘해라라는 말씀을 농산물 물가 관리 이야기하셨습니다. 문건을 주는 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네, 그 증인 진술조서 18,528쪽 제시하겠습니다. 그게 당시 지시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네, 저기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한덕수 총리에게는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해 주셔야겠다라는 말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말씀을 그 들으신 거는 확실히 기억을 하시는 거죠. 기억납니다. 추가로 물으면 이제 재판장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데 당분간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시적 계엄이다, 경고성 계엄이다 이러면 그 당분간이라는 단어랑은 그 상충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네. 이게 곧 일회성이다 뭐 이런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예, 일회성이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몇 가지 그
닥쳐 있는 뭔가 일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두 개 예시를 하셨던 것도 같은데요. 그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당분간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좀 대신 가달라, 참석해 달라라고 했을 때 피고인은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총리님이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그 외 다른 이야기는 기억이 특별한 나시는 게 말씀은 없으십니까? 예. 네, 그럼 랑 32항 생략하고 가항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피고인에게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당분간 좀 챙겨달라,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뭐 간단히 지시사항을 말하는 상황에서 네. 피고인이 뭐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제하시라, 이런 취지의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CCTV 22시 39분 25초경 제시하겠습니다. 제 회의 중인데 이 그 테이블 뒤에 앉아 있는 강희구 실장을 이제 이상민 장관 쪽에서 이렇게 부르고 강희구 실장이 이제 이상민 장관과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희구 실장이 무엇인가를 메모를 하고 이상민 장관과 뭐 긴밀히 논의를 하면서 메모를 하고 묻겠습니다.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을 좀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증인께서 앉은 자리 바로 옆에 이상민 장관이 네. 앉아 있었고 네. 그 이상민 장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는 기억이 없으십니까? 예, 혹시 뭐 서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던가요? 전혀요. 저는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22시 42분 15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대접견실에 있던 참석자들이 다 퇴실하려고 이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증인이 그 퇴실하려고 나가고 계시고 그 주출입문 밖으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이제 박성재 장관부터 해서 들어오시고 강희구 부속실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네, 묻겠습니다. 그 가항 34항 가항 묻겠습니다. 그 퇴실을 하시려고 대접견실 주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22시 42분 52초경에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갔는데 복도 쪽인지에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셔라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복도에서 들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까? 제 기억은 저는 복도 쪽에 나갔는데 거기서 안에서 했는지 밖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셔야 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복도에서 들으신 거고 네. 그 이야기를 안에서 했는지 대접견실에서 했는지 예, 그건 잘 복도에서 모르겠다는 했는지는 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다. 네,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CCTV를 보시면 이제 강희구 실장이 같이 들어옵니다. 아, 예. 그거를 확인을 하셨는데 혹시 강희구 실장이 서명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까? 저는 강희구 실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예.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견실의 국무위원들만 남게 되고 증인은 아까 앉으셨던 자리에 이제 다시 앉게 됩니다. 다시 그 나가시려다가 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명하고 가라고 해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제 뭔가를 회의를 하나 해서 다시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아까 앉았던 자리에. 네, 조서 18,531쪽 제시하겠습니다. 네, 18,531쪽 제일 마지막 질문 부분입니다. 네, 그때 검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그 의자에 착석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증인께서 그때 서명 문제로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상황이 맞습니까? 예. 그때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여쭤봤을 때 증인께서는 이상민 장관 또는 이제 국무총리 피고인이 이것은 동의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셨었는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총리께서 피고인께서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하시기로는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 CCTV 상으로도 뭐 보셨겠지만 이제 최상무 부총리가 그 피고인을 향해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상무 부총리가 피고인이나 이상민 장관 쪽에서 막 얘기를 한 점에 비춰봤을 때 그 피고인이 그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 이상민 장관이 동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총리께서 하셨는지 이상민 장관이 하셨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총리께서도 그러니까 서명이 참석했다는 취지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냐라는 말씀을 총리님께서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거는 총리님이 확인해 주셔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게 총리님과 이상민 장관이었고 그런 대화 속에서 참석했다는 의미의 서명은 괜찮지 않겠어요?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그거는 총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3회 진술 조서인데요. 그때 이제 피고인이 스스로 이제 이게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제가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로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리인 피고인이 이런 취지로 말을 했던 기억은 있으십니까? 네, 총님이 저 정도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뭐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셔가지고 피고인이 말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좀 전에는 이상민 장관님과 총리님,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신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명확치 않지만 저거는 총리님이 저렇게 네. 기억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저 말씀은 총리님이 하셨던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정인 신문은 이제 정인이 기억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정인 기억은 명확치는 않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피고인이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피고인이 말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예, 다음 질문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기용 장관이 이제 퇴실을 했던 건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기억납니다. 서명 문제로 막 조금 논쟁이 있었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누가 계셨는지 기억하지만 저 부총리가 그 입구 쪽에 서서 제가 일은 하겠다. 근데 서명은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말씀하신 거 다른 있으십니까? 분들이 특별히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 최상목 장관, 최상 부총리가 그 얘기를 총리, 피고인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누구 특정하지 않고 그쪽에 서서 이쪽 방향을 보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예. 이쪽이라는 게 이제 그 총리가 있었던 총리님께서는 네, 이렇게 증인 오른쪽, 맞은편에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상민 장관이 계셨고 부총리는 저쪽 문 옆쪽 저 테이블 끝에쯤에 서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라는 게 예. 어느 쪽을 그러니까 총리 예, 피고인 쪽을 보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22시 45분 45초경 제시하겠습니다. 그 최상목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 그래서 서명을 못 하겠다. 그러나 일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엄에 서명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저기서 하시진 않았고요. 서명을 못 하겠다. 서명을 못 하겠다. 예, 서명은 못 하겠다. 나 근데 일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전이든 후든 반대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반대라는 말. 계엄에 반대한다. 지금 뭐 서명을 거부한다. 뭐 이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계엄에 반대한다. 이렇게 뭐 들은 기억은 있습니까? 찬반 반대라는 말을 할 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게 지금 찬성할 상황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요. 다들 좀 황당한 상황이니까요. 저는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선포 전에 공무원 50년생을 이렇게 끝내실 거냐 뭐 이런 취지 말씀하실 때 총리가 나도 반대해요 이렇게 작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일관되게 저는 저기 계신 분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처음 오셔서 첫 마디가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라고 했을 때 외교부 장관이 저희들이 잘 모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 그렇게 말? 조태열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제 오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모두들 반대의 뜻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반대합니다. 뭐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저는 모두 반대한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제 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여쭤본 거라. 말을 들은 거는 결국은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저도 반대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반대란 말이 들은 기억이 있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나도 피고인이 최상목 예. 얘기할 때 나도 반대해요. 뭐 이렇게 반대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예. 말고는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이 없다는 겁니까? 예. 다만 이제 저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총리하고 행안부 장관 정도 있고 제가 일어서서 나오면서 총리님께 말씀을 좀 드렸고 중기부 장관도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누가 지금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저는 뭐 이상민 장관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야기한 게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찬성 반대 이야기는 그때 좀 나왔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그 재판장님 저 질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피고인이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에게 50년 공직세관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 강하게 질타를 했더니 피고인이 최상목 장관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나도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다는데 재판장님께서 그런 반대 표현이 있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혹시 반대라는 용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상황 관련해서 CCTV 조금 재생하겠습니다. 예, 근데 조금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현이 이제 사실은 공무수행 일정을 조정하고 제가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신문상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퇴실을 하고 피고인이 뭘 좀 메모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증인 뒷모습이 이제 오영주 장관인데 네, 오영주 오영주 장관도 장관입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서 이제 피고인이 오영주 장관을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께서도 이렇게 손짓하는 것으로 봐서 증인도 총인 피고인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리가 나가고 나서 저도 일어나서 나오면서 총리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서명은 하기 어려울 듯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 삶이 어려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총리님께서 저희들을 좀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 총리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도 이 상황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 상황을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 제가 이야기를 했고, 총리님께서 서명은 본인 판단대로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저 이야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농산물 가격 이게 튀지 않게 잘 관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찬성 반대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저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상민 장관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36항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고 그 48분 48초경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그런 그 반대 서명을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증인하고 오영주 장관, 박상우 장관 일어나시고 다른 국무위원들 다시 계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시는데 네. 이때가 이제 회의를 마치시고 피고인이 회의를 마치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면? 회의를 마치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들 할 말들 하고 그냥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49분 06초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피고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피고인이 이제 나가려는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앉으라는 듯한 제스처를 하거든요. 지금 보셨나요? 네. 그 38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항까지 함께 묻겠습니다. 그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다른 분들은 가셔도 좋고 이상민 장관은 좀 남아 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건가요?
다른 분들은 가셔도 좋고 뭐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던 것 같고 이상민 장관께는 잠깐 이야기하고 가자고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제가 저 상황은 제 기억에는 명확히는 없습니다. 네. 그 39항 묻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증인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복귀를 했고 그다음과 그 이후의 통화 내역을 보면 이제 대변인 그리고 운영지원과장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나요? 대변인 우리 홍보 담당관 전화를 통해서 우리 대변인 전화를 했고 기자들이 많이 묻는다라고 뭐 그런 취지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도 직원들 뭐 걱정을 하고 해서 공무원들은 하여튼 각자 자기 맡은 바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일단 그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나항 생략하고 40항 묻겠습니다. 그 12월 4일 다음 날 01시 2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된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인터넷 뉴스, 이제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증인은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때 소집 통지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새벽 2시경에 그 국무조정실장이 텔레그램에 연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개통을 통해서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개통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까는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이제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셨잖아요, 증인한테. 근데 이때는 그러면 방기선 실장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피고인이 따로 좀 빨리 오라 이렇게 연락 받으신 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42항은 그냥 묶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03시 23분경에 이제 대접견실로 도착을 다시 하시게 됐고 그때 뭐 상황이나 분위기가 좀 어떠했나요? 그냥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5층으로 모이셨다가 이제 2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CCTV를 보면 03시 44분경에 내려가시는 걸로 네. 47분경 정도에 네. 내려가셨는데 회의는 이제 04시 27분 내려가서도 조금 한 40분 대기했습니다. 정도 좀 오래 오래 지체했습니다. 하다가 국무회의가 열렸죠. 예. 네, 45항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국무위원들 간에 조금 논쟁이 있었던 있었습니다. 걸 보이는데 맞죠? 예. 그때 회의 종료 후에 피고인이 아까 참석했던 분들 좀 남아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총리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 모였습니다. 그 전날 회의에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회의장 어딘가 이렇게 둥그렇게 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나항당 묶어서 묻겠습니다. 그때 조태열 장관이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제 모였던 것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국무회의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하신 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상민 장관이 외교부 장관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나십니까? 어폐가 있다는 뭐 그런 말은 잘 모르겠고 이상민 장관은 모여서 심의를 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찬성 반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태열 장관이 그게 무슨 심이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피고인이 좀 아까 그 국무회의가 심의가 있었던 것이 맞는지 얘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가요? 저는 그 상황은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예. 네. 언론 기사 네.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요. 예. 네, 그 머릿수 위에 계엄 국무회의 동원, 무력감, 무능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복잡한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느끼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하여튼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일이고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한 2, 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언론 기사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께 송구하다. 계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동의한 적이 없다. 찬반 묻는 자리 아니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어쨌든 빨리 오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전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비상계엄인지를 알았으면 좀 달라졌을 거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가요? 지금만큼 계엄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계엄이 그 자리에 가서 계엄이라는 두 글자 듣고 저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안 갔으면 저렇게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근데 지금처럼 계엄에 대해서 학습이 되고 나면 지금 같으면 아마 가서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찬성 반대를 혹은 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총리님을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일단 제가 확인하고 예.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일정이 좀 있어서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저희 중복되는 거는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증인, 네, 그 피고인의 변호인입니다. 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막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된 것인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쯤 오고 계시냐 빨리 오시라라고 이야기할 때 네. 그때 피고인이 무슨 이 계엄 선포에 대한 것을 알고 그리고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부르는 듯한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말씀으로는 빨리 와라. 그 말씀만 있었던 좀 더 거죠. 빨리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혹시 여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아까 20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전에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예, 그 집무실 안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대통령에게 그 계엄을 만료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했는지 여부는 증인은 모르시는 거죠. 저는 모릅니다. 예, 듣거나 보신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34항 관련입니다. 증인이 당시에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증인이 적어도 알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나 네. 이상민 장관이나 박성재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그 행사 같은 걸 다니면서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증인이 알고 있었던 목소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인지 여부를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나왔던 곳이 보면은 증인께서 막 퇴실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복도 쪽에서 났는지 안쪽에서 났는지, 안쪽이라는 건 아까 CCTV 보시면 대통령 집무실과 통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 변호인께서 이제 계속 물어보신 내용 중에 지금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걸 다투시는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그 부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계속 이제 양측에서 다 질문을 하신 사항이라서 뭐 확인을 하려고 저도 질문하긴 했는데 예. 뒤에 이제 피고인이 말했다는 부분 그 부분을 다투시는 입장이신지 어떤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참석했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피고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피고인하고 지금 대화를 나눠보면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께서 그렇게 추론을 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취지입니다. 아, 그럼 그 부분도 이제 본인 다투시는 예, 그러니까 건가요? 본인도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때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피고인 스스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한 건데 마치 본인이 직접 한 것을 기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돼서 사실은 그때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났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면 사실 앞에 부분을 사실 확인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지금 이걸 참석했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다투시는 거면 이제 누가 말을 했는지 그걸 예. 물어보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예, 같아서 여쭤보는 그런 거예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명하고 가세요라는 말이 두 번 정도 있었던 거죠. 처음에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세요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나중에 서명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가 국무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되었을 때 지금 피고인의 진술 조서상으로는 피고인이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고요. 네. 근데 증인 기억에는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피고인이 했는지 이상민 장관이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시지는 않는데 피고인이 아까 진술조서 보신 것처럼 진술조서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진술해 놓으셨다면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추측하시는 거죠. 네. 근데 증인의 기억이 네, 아니고. 제가 그때 들었던 말 중에 마지막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는 건 괜찮지 않겠어요? 라는 말이 있었고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모여서 논의를 한 게 중요한 거다. 두 가지의 큰 줄거리가 있는데 앞에 말은 총리님이 하셨을 평소의 언어 습관으로 총리님 말씀일 확률이 높고 뒤에 말은 이상민 장관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언론 기사의 취지도 그랬고 증인께서 조금 전에 36항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반대한다는 말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본인이 국무위원들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만한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이 바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본인이 잠깐 앉았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간 거죠. 예. 하지만 저는 제가 제가 참석한 이후부터는 그렇지만 저 이전에 오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네. 그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증인 아까 말씀해도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이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지만 라고 첫 마디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짐작으로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반대한다는 내지는 만류하는 의견들을 표명했을 것이다라고 증인은 생각하셨던 겁니까? 네. 그리고 네. 그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님만 저희들이 잘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고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이 저희가 잘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라는 그 뉘앙스도 증인이 그때 느끼시기에 네. 이거를 잘 모신다는 게 뭐 반대하는 계엄을 거죠. 잘 되기 위해서 동의한다는 아닙니다. 의미가 아니고 반대하는 저희가 게 반대하는 잘 이유가 모신다는 뜻으로 잘 모시려고 하는 이해했습니다. 겁니다라는 네.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신문상 제출하셨습니까? 반대 신문상.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항 생략하겠습니다. 2항 생략하겠습니다. 3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제외하고 총 18분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시 국무회의라는 게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해서 11명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정확히 그 부분을 그렇게 숫자를 제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확인을 하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께서 그 2024년 12월 3일 당일날 오전 7시 30분경에 조찬 간담회 참석하셨다고 하셨고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때 조찬 장소에서나 국무회의에서 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뭐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국무회의는 뭐 기록이 있을 테니까 일상적인 의안 심의를 했을 것이고요. 예. 그날 조찬 하면서는 그날이 예산 심의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감액된 액수 뭐 이런 것들 갖고 걱정을 좀 하는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나항입니다. 그 자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참석했는지 기억나시는가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항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 대화 나누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거나 그런 기억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라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5항의 가항은 생략하고 5항과 나항을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그날 국무회의 후에 오후 2시 30분경 울산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께서 무슨 급한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러면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했지만 차관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까? 네. 6항, 가항은 생략하고 6항과 나항, 다항을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아까 법정에서 오후 9시 20분경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하셨을 텐데 대통령실로 그 이동하는 동안에 다른 국무위원이라든가 또 다른 누군가와 연락한 사실 있습니까? 저희 그 농해수 비서관이 1급이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혹시 지금 무슨 일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 본인은 이미 퇴근했고 예. 별일 없을 겁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총리가 전화를 하셔서 받았습니다. 다항입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한 두어 차례 받은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는 제가 한 거고 딱 한 차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수행비서가 이제 증인 전화를 받아가지고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바꿔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한 번, 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네. 두 번 정도 네.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동하면서 국무회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 7항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팔의 가항도 생략하고 나항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접견실 입실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인사를 했지만 받지도 않고 어색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명패가 없었기 때문에 훑어보다가 자연스럽게 그때 행사에 같이 참석했던 이상민 전 장관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서 앉았다. 하지만 그때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고 대화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구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도착해서 의사 정족수가 채워졌던 것으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김용현 장관과 밖으로 나가 계엄을 선포하시려고 하다가 박선재 장관님이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말리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가시다가 되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저 예, CCTV를 보면서 예. 사후적으로 추론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가항 생략하고 나항을 조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나 증인께서 그때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당시 상황에서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박성재 전 장관이 의사 정족수를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까? 혹시 그 현장에서? 아니요, 현장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방금 질문해 보면 박성재 전 장관이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돼 있는데요. 네, 그건 CCTV 상에 보니 박성재 장관이 그때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게 저 장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거는 네, 박성재 장관이 그 말을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시점이 CCTV 보니까 저 시점인 것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성재 장관님이 그 정확한 말씀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아 그러면 숫자가 차지 않았다 누군가 말을 했는데 누가 말했는지는 네, 모르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 과정에서는 특정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CCTV 상에 저 순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CCTV랑 맞춰 보니까 박성재 장관이 그러지 아니겠느냐. 않았을까라고 이건 본인 생각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10번 생략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대접견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서 얘기했던 상황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특별히 진술하거나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던 거죠? 네, 외교부 장관님만 한 말씀 처음에 거들었습니다. 자, 나항입니다. 일반적인 국무회의 때는 소관부처 장관들이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자유롭게는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의안심의를 보통 국무회의 때는 하기 때문에 미리 부처에서 조율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다른 분들이 한 것을 본 적은 없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상 다 같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증인께서도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계엄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12항입니다. 12항 가항까지 생략하고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나항입니다. 반대로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빈상계엄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항 생략하겠습니다. 13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요. 수사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문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한 페이지짜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적힌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본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국회에서 보고 기억하는 것인지 그 당일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받은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정확히 그 한 페이지짜리 받은 내용을 제가 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게 본인의 짐작이나 사후적 기억이나 뭐 이런 겁니까 혹시? 사후적 기억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대화 중에 10시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선포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강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기억으로 12월 3일 대접견실에서 보거나 받은 문건 있습니까 혹시? 저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네,
그 CCTV 22시 13분 50초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시 13분 50초입니다) 장면을 잠깐 보시면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 앞에 놓여 있는 문건들을 자기 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손으로 들거나 페이지 넘겨서 읽어보고 계세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증인께서 그걸 보고 계셨던 장면입니다. 방금 그 장면이 보셨습니까? 다시 제가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50초에서 53초 정도. 예, 이렇게 정확히 뭐 어디를 응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증인께서. 그때 저 해당 문건이 무엇인지 혹시 뭐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14항입니다. 다시 우리 화면. 예. 아니, 우리 화면 전환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포고령, 당시에는 이 포고령 언제 어디서 처음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못 보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포고령이라는 걸. 지금까지 보신 적이 없다. 지금까지 보신 적이 네. 없습니까? 예. 15항입니다. 증인께서 그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심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의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그렇게 진술했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의라고 하면 시작이 있을 것이고 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의견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16항 다 생략하겠습니다. (17항입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선포를 하고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까지 국무위원들에게 말을 했다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실황조사서에.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본인이 해야 할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은 총리께 대신해 주셔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기재부의 예산 그리고 경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말씀, 행안부의 예.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 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한미 관계 관련해서 또 말씀, 그리고 저희한테도 농산물 뛰지 않게 잘 관리해라. 중기부한테도 뭐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가항, 나항 생략하고 다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아까 법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해주셔야겠다라고 네.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말씀한 행사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마 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얘도 한두 가지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행사 명리나 이런 건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해야 할 뭐뭐뭐 있잖아요라고 하면서 그건 총리님이 좀 대신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혹시 그 예 중에 무역의 날 행사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기억나지 디테일한 건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 하지만 행사 대신 가달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사에 참석해 달라 이 말이 국정 전반을 전반적으로 좀 대신해 달라라는 취지였습니까? 그런 참석해야 할 행사를 대신 참석해 달라 이런 뜻이었습니까? 행사를 예로 들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별도로 문건을 주거나 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18항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19항은 가항 생략하고 나항까지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증인이 퇴실하기 전에 동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했다는 증명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서명에 대한 설득의 진술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듣고 나서 퇴실하기 전에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다항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증인을 특정해 가지고 사인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20항입니다. 증인 아까 인터넷으로 확인했다고 했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했을 당시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까? 네. 21항 생략하겠습니다. 22항입니다. 증인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이 새벽 1시 3분경이에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고 계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지가 된 것은 그날 새벽 2시 2분경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진 정확히 모르고 2시 2분경 그 시간쯤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텔레그램에 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23번 생략하고 24항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 법정에서 올해 지체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네. 그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지체된 경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증인께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안건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맞습니까? 네. 가항입니다. 적법한 국무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안건 상정하고 안건 번호 부여하는 것이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26항 생략하고 25항과 가항을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 국무위원들 간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와 관련해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태열 장관이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의사 정족수를 갖췄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 국무회의가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자리에선 특별히 총리님의 어떤 말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뭐 추가로 또 물으실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해제 국무회의가 지연된 거와 관련해서 안건 번호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건 번호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국무회의장 가서 앉아 있을 때 그 이런 화면에 국무회의 차수가 나옵니다. 차수가 제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3차냐 54차냐 이걸 가지고 그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약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비상계엄 선포 전의 회의는 아니지만 그 상황을 국무회의의 차수에 넣을 것인지 말을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그 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면 차수 부분이 차수 부분에 문제가 대해서 있었던 걸로. 예 그렇지만 금방 정리가 됐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게 전날 거를 차수를 쳐서 된 건지 이건 자신이 없습니다. 53, 54 이런 숫자를 가지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예, 또 문제가 된 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건 그러니까 의안 심의를 보통의 국무회의에는 의안을 심의할 의안을 자료로 정리하고 그것을 담당 부처 장관이 읽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 의안이라는 것을 아마 그날은 국방부 장관이 가져와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짧은 페이지였는데요. 그래서 그거 준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 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안건 준비한다고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왜 그 지연이 그만큼 됐는지는 저는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네. 증인께서 담당하는 예.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본 상황을 보고 생각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제가 예, 이해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증인 생각은 그 김용은 전 장관이 안건 준비하고 설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던 걸로 생각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게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럴 것 같고요. 국무회의, 그러니까 그 해제 국무회의 자체는 제 기억에는 5분도 되지 않아서 끝났습니다. 그냥 그거 읽고 끝난 것이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게 국무위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네. 회의가 이렇게 끝날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여쭤보는 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라. 저도 그래서 뭐 정확히- 정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본인 생각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 안건 준비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까? 차수에 대한 결정, 네. 안건에 대한 준비, 네. 뭐 이런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예. 분은 뭐 안건 번호 부여가 뭐 시간이 걸렸다는 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몰랐습니다. 네. 네, 지금 비상계엄 선포 전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성재 전 장관이 뭐 이때 한 행동이라든지 한 말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 계엄 선포 전에는 제 오른편에 앉아 계셨는데 거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여쭈었더니 나는 우리 간부들 소집해놨어, 회의를 일단 하려고 해, 뭐 이 정도 말씀을 하셨던 그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별다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 보면 바로 옆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서 네,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그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잘 의미 있는 뭐 그런 제가 남아 있는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정인께서는 그 지금도 장관이시고 그 앞에도 장관으로 계셨는데 국무회의 하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떠신가요? 많이 다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이미 실무자부터 차관 회의를 거쳐서 각 부처별로 정리된 그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미 최소한 일주 전부터 국무회의의 의안에 대해서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와서 몇 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은 되는 거고요. 기록도 제가 알기로는 2주 후가 되면 요약된 것으로 다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봉을 두들기는 것으로 국무회의가 개의가 되고 모두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안심의에 들어가고, 그리고 당연히 마무리 말씀하고 의사봉을 3번 쳐야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제 이런 상황들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정해져 있고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는 형태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국무회의는 국민들한테 좀 더 그 과정들을 공개를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의 과제를 정해놓고, 물론 토의 과제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즉석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전 정권의 국무회의는 사실상 사전 논의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 이제 예. 진행되기 때문에 네, 회의 자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이런 게 사실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월 3일날 있었던 그 비상계엄 선포전에 있었던 모임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관련해서 미리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미리 논의된 바도 없고 그 직전에 뭐 의견을 듣거나 한 절차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오영주 장관 들어왔을 즈음에 윤 전 대통령이 첫 마디 한 게 기억이 난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다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하니까 외교부 장관이 저희들이 잘 모시려고 하는 거지요라고 했고, 그렇지만 이게 누구랑 의논할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증인 지금 기억에 그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외에 그 윤 전 대통령한테 뭐 찾아가거나 해서 이렇게 반대한다, 뭐 말린다 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뭐 행사 일정을 대신 참석해 달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뭐 당연히 그 행사가 무엇이었는지 뭐 구체적으로 기억에 지금 하실 수는 없으실 텐데 뭐 예컨대 뭐였는지 뭐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닥친 뭔가 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두 가지를 뭐 언급을 하면서 뭐 내가 당분간은 못하니까 총리님이 그 일정 좀 가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 정도로 지금 기억이 나진 않으신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자면 그날 그 윤 전 대통령이 증인께 농산물 물가 관리에 좀 신경을 써달라, 물가 뛰지 않게 잘 관리해라. 관리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총리도 같은 취지로 지시한 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농산물 물가 관리가 필요한 시기였습니까? 그때 이게 김장철 즈음 전부터 배추, 무 등 좀 채소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다들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총리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럼 부처에서 좀 따로 뭐 관리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뭐 대통령이나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그 부분은 뭐 그렇진 않고 그건 저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물가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게 우리 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와 상관없이 수행을 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네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단 아까 지금 주심 판사님도 물어보셨는데 일정을 행사를 좀 대신 가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뉘앙스를 저희가 한번 여쭤봤더니 전반적인 국정 부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된 무슨 일을 총리가 대신 맡아달라 이런 의미는 아니신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계엄을 선포하고 오셨으니까 당분간은 본인이 직접 뭐를 하기 어려우니 총리님께 뭐 일정 등을 비롯해서 부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대신에 무슨 일을 다 해달라는 아까 이제 전반적인 예, 부분이라고 뭐 말씀하시니까 당분간 내가 이런 자리에 가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자리를 대신 가달라. 총리께서 대신 이건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2시경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2시 2분경에 국회에서 의결은 1시에 있었고 대통령실로 통지가 온 것은 2시 2분경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텔레그램 방에서 국무회의를 연다라고 공지를 올렸던 시간이 그 시경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다소 지체가 됐는데 그게 피고인이나 누군가가 이거를 좀 일부러 시간을 국무회의를 천천히 지연시키려고 하는 듯한 무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추가로 묻겠습니다. 증인 그 변호인 측에서 자꾸 통지 말씀을 하셔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결의가 되면 즉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통지를 받은 이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증인이 찾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이 나중에 해제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통지 자체가 뭐 늦어져서 회의가 지연되었다 이런 말을 뭐 피고인이나 누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주로 뭐 계엄 선포 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걸 누가 비상계엄을 그 동의하겠냐, 다들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냥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무위원들은 잠시 모여 있다가 그냥 해산한 거 아닙니까? 선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선포다 이후의 상황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 반대한 사람이 있으냐 이런 걸 쭉 물어보니까 뭐 그걸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다들 뭐 반대한다고 생각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냥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무위원들 잠시 모여 있다가 그냥 해산한 게 끝 아닙니까? 실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현실 상황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다 그냥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무위원들은 다 해산하고 그냥 비상계엄 선포된 상태로 쭉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해산을 결의를 하니까 해제 결의를 하니까 해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현실에는 전혀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국무위원들이 서로 뭐 설사 뭐 속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 그래도 겉으로 말은 하였습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그 제가 무력감이라는 표현을 쓴 게 그 대목인데, 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비현실적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를,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총리께도 마지막에 총리님이 이 상황을 좀 잘 이끌어 주셔야 한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도해 주셔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연말이라 지금 그 장관으로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서 일정을 수정하셔가지고 재판부 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점심 식사하시고요. 2시부터 수정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